네, 안녕하세요.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될 줄이야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워낙 최근 이제 상황이 이제 급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불똥이 뭐 크레딧 스위스로 튀었죠. 크레딧 스위스는 뭐 워낙 이전부터 말이 좀 많았고 좀 불안불안했는데 이제 미국발 불똥이 이제 유럽발 기름이 이제 흥건히 묻어 있던 곳에서 가장 취약한 스위스로 불이 붙은 거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 UBS로 인수되는 게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유럽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그 시스템 리스크를 번지지 않기 위해서 범유로 차원에서의 뭐 총체적인 이제 지원책으로 이제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어쨌든 그렇긴 해서 뭐 일단은 그렇긴 한데 그 과정이 좀 순탄하진 않겠죠. 그 과정에서 뭐 한 번에 이제 확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고요. 또 뭐 해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중간에 뭐 좋은 소식들도 하나씩 들려서 조금 뭐 이렇게 약간 한숨 돌렸다가 다시 꺼지고 그게 반복하다가 결국 그런 운명의 길을 가게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금융시장은 좀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차원에서 얘를 이제 그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얘로 인한 그런 부정적 파장을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여건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보면 유럽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은행권은 서로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보고, 은행뿐만 아니고 이제 각 정부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유럽이 이제 재정 위기도 겪고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근데 이제 그 국채들을 원활히 소화시키기 위해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고유동성 비율을 유지하라라는, 너희들이 이제 현금 인출이나 그런 것들에 잘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사실 이제 국채와 같은 이제 초우량 자산을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죠. BIS 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행들은 이제 뭐 유럽 국채를 많이 이제 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도이치뱅크는 이제 프랑스 국채를 많이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BNP 파리바 같은 은행은 뭐 독일 국채를 많이 사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적자 국채를 꾸려온 그런 세월이 한 1, 20년 된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거에 그게 이제 국채 금리가 또 빠르게 상승하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평가손도 나고, 뭐 평가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뭐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된 거는 뭐 국채 포지션 평가손 그런 것만 아니고, 뭐 유럽 은행들이 또 파생 상품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다음에 이제 부실 대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스캔들도 많이 있었죠. 그린실, 뭐 아케 80가 무슨 저기 뭐 빌황 관련된 그런 회사들 관련된 손실도 뭐 해도 천문학적 여러 가지 뭐 총체적 부실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정리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유럽 차원에서는 이게 얘가 핸들링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은 뭐 도이치뱅크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될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진화를 해야 됩니다. 뭐 막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그 부재 가로 안에 지금 적극적 위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시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